오늘은 현대사 파트를 총 정리해 드릴 겁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광복을 맞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니라 미국 군정이 실시됩니다. 마치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점령군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나라가 나라를 세울 능력이 없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자,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뭘 만들어요? 건준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기억날 겁니다. 건준, 건국준비위원회라고 해서 국내에서 이미 나라를 세울 준비를 한 거야. 건국준비위원회. 그래서 실제로 건준이 뭘 만들어요? 조선 인민공화국. 조선인민공화국. 인공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미군정이 뭐 한다고요? 조선인의 정치단체 활동을 일체 금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들도 개인 자격으로 입국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북쪽으로는 누가 들어옵니까? 소련이 들어와서 소련 군정이 시작됩니다. 북쪽에서 이제 소군정이 실시돼서 우리나라를 38도선을 기준으로 잘라 먹죠. 그래서 이제 남북이 이제 분단이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랑 영국이랑 소련의 외교부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회의를 합니까? 모스크바 3상 회의라는 걸 하죠.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임시 민주 정부를 세운다. 그 다음 뭐예요? 미소 공동 위원회를 설치한다. 미소공위를 설치한다. 그리고 또 뭡니까? 최장 5년간 뭐한다?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탁 통치에 대해서 어때요? 찬탁과 반탁으로 갈리죠. 그런가 보다 하시고. 모스크바, 이거는 일단 흐름을 잡아드리는 거니까. 모스크바 삼상회의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결정 내린 내용이 뭐야? 미소공의를 한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미소공의, 제1차 미소공의, 1차 미소공의가 결성이 됩니다. 미소공의에서 근데 별다른 성과가 없죠. 왜냐? 미국과 소련의 입장 차이가 어때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슨만이라는 인간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정읍이라는 동네 가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하죠. 정읍 발언입니다. 정읍 발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나라가 빨리 어떻게 좌파와 우파가 싸우지 말고 손을 잡고 제대로 된 정부를 구성해야 돼. 무슨 합작? 좌우합작의 7원칙도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에요? 중도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죠. 중도 좌파 여운형, 중도 우파 김유식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는 제2차 미소공의회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대단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접점을 찾을 수 없으니까 이걸 어디에 상정해요? 유엔에 상정합니다. 유엔에 상정합니다. 자,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뭐에 따른? 인구 비례에 따른 뭐? 총선거를 실시하자라고 하죠. 글씨 되게 못 쓰네. 마치 지금만 못 쓴 것처럼. 인구 비례에 따른 뭐야? 총선거를 실시해라라고 하는데 북한은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진짜 어떻게 될 것 같아? 진짜 둘로 쪼개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이 등장해요? 김구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진짜 북한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김일성, 김두봉이랑 뭘 합니까? 남북 협상을 벌입니다. 남북 협상.
남북 협상을 벌이고,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잘 되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그다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죠. 그래서 이 남북 협상 아니 50그 총선거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가 50 총선거인데 50 총선거에 반대하는 어떤 움직임 4.3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치러지게 되죠. 그래서 남북 협상에 참가했던 김구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50 총선거에 나서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쨌든 간에 50 총선거가 치러지게 되고 국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 국회의 이름이 뭐라고요? 제헌국회예요. 제헌국회. 제헌국회가 제헌국회. 자, 이제 제헌국회가 뭘 했겠어요, 당연히. 헌법을 제정하고요. 대통령을 뽑았죠? 네. 대통령을 누구로 뽑아요? 이승만으로 대통령을 삼죠. 그 다음에 국회가 이제 제헌국회가 이제 구성이 된 다음에 대통령을 뽑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정부도 수립하는 거예요. 정부 수립일이 광복절이랑 똑같죠. 8월 15일.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제주 4.3 사건을 진압해라라고 이렇게 군부대에 명령을 내렸는데 10월 19일 날 여수 순천에 있던 군대가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뭐 12구 여순 사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일련의 사건들의 순서가 정도는 기억해야 되죠. 각각의 사건들은 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건국되었는가 이거는 뭐 너무 중요하죠.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분단되었는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찌거나 저찌거나 48년도부터 50년 사이에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게 됐는데 이때는 뭐 한다 그랬어?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민특위. 반민특위가 구성되고요. 무슨 개혁? 토지개혁 또는 농지개혁이 실시되죠. 자, 반민족행위 특별법이 만들어지고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반민족행위 특별법을 가지고 이 친일파들을 처단하려고 했지만 이승만 정권의 방해로 실패하게 되죠. 토지개혁의 내용은 어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쪽은 어때요? 3정보 이상 유상매수 유상분배. 북쪽은 어때요? 무상매수 5정보 이상이고 무상몰수 몰수야 단어 자체가 달라요. 무상분배예요. 분배 나눠줍니다. 반민특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우리나라 친일파 청산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반민특위에 관해서는 이제 잘 알아두셔야겠죠. 자, 어쨌든 저쨌든 48 이승만 정권 때 초반에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6.25 또는 뭐라고요? 한국전쟁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죠. 이 사건이 너무 이제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6.25라는 사건의 이제 전개 과정 정도는 알아두셔도 좋습니다. 6.25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알아두시라 이겁니다. 말로만 이렇게 칠판에 칸이 부족해서 말로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맨 처음에 누가 먼저 쳐들어옵니까? 무슨 라인이 설정되죠? 미국에서? 에치슨 라인이 설정돼서 한반도가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되니까 북한이 남침을 합니다. 그래서 낙동강까지 내려가죠. 낙동강이 어디냐? 지금의 부산 지역을 제외하고 거기다 북한한테 다 뺏긴다라는 거죠. 맥아더가 유엔군을 이끌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함으로써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다시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요. 그러다가 누가 개입을 합니까? 중공군이 개입을 합니다. 중공군이 개입을 해서 일사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다시 내려와요. 그래서 이
지금의 휴전선 근처에서 계속 전투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전쟁이 이제 3년간 지속됩니다. 그 전쟁 와중에 이승만이 52년도에 무슨 개헌을 해요? 발췌 개헌을 한다고 그랬죠? 발췌 개헌의 내용은 뭡니까? 지가 불리해지니까 어떻게 바꾸는 거야? 대통령을 어떻게 뽑는 거야? 직선제로 뽑는 발췌 개헌을 단행합니다. 53년도에 어떻게 돼요? 전쟁이 휴전협정이 맺어지죠. 53년도에는 휴전. 54년도에 또 뭐예요, 이승만이? 4.4 5.2의 개헌을 실시합니다. 4.4 5.2 개헌의 내용은 뭐예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중임 제한을 어떻게 하는 거? 없애는 거죠?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그러니까 이승만만 뭐 할 수 있는 거야? 예언인가? 뒤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할 수 있다는 거야. 아무 제한 없이. 그러니까 자신이 독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한 거죠. 자, 그리고 58년도에 국보법을 개정, 58년도에 국보법이 뭐예요? 국가보안법이죠? 네.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는데 이 사이에 엄청나게 독재를 많이 실시하죠.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진보당을 탄압합니다. 진보당의 누구? 조봉암. 조봉암이라는 사람을 간첩 혐의로 뒤집어 씌워서 살해하죠. 그 다음에 경향신문을 어떻게 합니까? 폐간. 네, 경향신문을 폐간해요. 전형적인 독재자의 모습이죠. 정적을 살해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그리고 국보법을 개정하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탄압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60년에 이 신익희라는 사람이랑 또 대선에서 붙었는데 이 신익희라는 사람이 죽어버려요. 신익희가 아니죠. 신익희는 이전이죠. 저기 누구냐? 조병호. 자, 어쨌든 이승만이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이제 부통령도 부통령 이기붕을 당선시켜야 되니까 부정선거를 저지르죠. 무슨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를 치르게 되죠. 3.15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는데 그러다가 김주열 열사가 어떻게 하십니까? 돌아가시게 되죠. 김주열 열사.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승만 정권에 반대하는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되고 무슨 과도 정부가 들어서게 되죠? 허정 과도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허정 과도 정부에서 개헌을 하게 되고 장면 내각이 출범하게 됩니다. 장면 내각의 특징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장면 내각은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특이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특징으로 하고 있죠. 이거 우리나라에서 다른 정권에서는 없어요. 얘만 굉장히 특이해. 근데 이 허정과도 정부가 올해는 못 갑니다. 허정과도 정부, 죄송합니다. 장면 내각이 올해는 못 가요. 장면 내각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대로 민주화를 위해서 이제 뭐 지방자치제도나 공무원 공개채용 뭐 이런 것들을 실시했는데 그리고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요게 다 실행하기도 전에 1년 만에 장면 정권이 문을 닫게 돼요. 왜? 뭐 때문에? 5.16? 군사적. 네, 군사정권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켰죠, 박정희가. 박정희가 그래서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기구를 만듭니다. 맞습니까?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자기가 의장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 2년간은 군대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졌다 해서 군정식이라고 합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되고 이때 이제 중앙정보부를 설치하죠. 중앙정보부를 통해서 또 뭘 만드냐? 민주공화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의 정당은 민주공화당입니다. 민주공화당. 그래서 박정희가 자기는 양심 있고 능력 있는 민간 정치인이 나타나면은 물려주겠다라고 해놓고 자기가 군복을 벗고 민간인이 돼서 이 민주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돼서 윤보선이랑 윤보선이랑 대선에서 붙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가 이제 63년도에 또 박정희가 민간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어떤 정책들을 실시했느냐? 대표적으로 64년도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한일협정을 맺으려고 하죠. 64년도에 한일협정을 맺으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민간에 어떻게 됩니까? 유출이 되면서 많은 반대에 부딪혀요.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63 시위죠. 어떻게 일본이랑 식민 지배를 당했는데 어떻게 굴욕적인 그런 내용을 협상할 수 있느냐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63 시위가 일어나지만 이 박정희가 뭐 출신이에요? 군인 출신이잖아.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해 버립니다. 그래서 일본과 뭘 맺어요? 한일 협정을 맺게 됩니다. 한일 협정을. 한일 협정을 맺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을 해요? 베트남 파병. 물론 요거는 65년도의 일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에도 군대를 파병하죠. 베트남 파병. 박정희 경제 정책은 따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경제랑 대북, 북한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따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것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하느냐? 69년도에는 뭐래요? 삼선개헌을 단행하죠. 3번까지 대통령을 해먹을 수 있게 법을 바꾼 거야. 그 법도 굉장히 어떻게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됩니다. 야당의 동의 없이 여당 의원들만 이걸 날치기로 통과시켜요. 그래서 박정희 독재 체제가 거의 이제 완성이 되죠. 거기에 정점을 찍은 게 바로 뭡니까? 72년도에 있었던 뭐예요? 유신헌법이죠. 그래서 이 유신 시대를 뭐라고도 표현하느냐? 겨울공화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겨울의 이미지 어때요?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운 이미지. 춥고 어둡고 그러니까 안 좋은 네거티브한 이미지잖아. 그 공화국이란 단어는 뭐예요? 선출된 사람에 의해서 국가가 통치되는 그런 그 정치 형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유신 시대는 어때요? 선출되지 않았잖아요. 물론 이제 요때야 선출됐지만 권력을 이제 독재와 사유화하는 데니까 굉장히 모순적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972년 10월 유신으로 박정희가 영원히 대통령이 될 수 있게 됩니다. 10월 유신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에요? 6년이죠. 대통령 중임 제한 이런 거 없죠. 영원히 대통령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국회의 3분의 1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추천할 수 있어. 국회를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해산할 수도 있어. 국회 해산할 수도 있어. 심지어 또 뭐도 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긴급조치. 야, 밤에 돌아다니지 마. 너네 뭐 움직이지 마. 통행의 자유 뭐 이런 자유들을 빼앗을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법관의 인사권을 장악합니다. 법관의 인사권을 장악한다는 건 뭐야? 삼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뽑는다 그랬죠? 근데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또 누가 선출할 수 있습니까?
박정희가 선출할 수 있어요. 뭔 얘기야 한마디로. 통일교체국민회의가에서 박정희를 뽑으면 박정희가 그 사람들 임명해. 어차피 그놈들이란 말이야. 박정희가 누굴 당연히 임명하겠어요. 자기 부하들을 임명하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는 자기 꿈을 이루죠. 영원히 대통령을 하겠다라는 꿈을 이루게 됩니다. 대통령인 상태에서 죽었으니까요. 그렇죠? 그게 바로 무슨 사건입니까? 12.6이죠. 자, 12.6이 있던 해 197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YH 무역 사건이 벌어집니다. YH 무역사에서 그 이제 농성 중이시던 그 여성 노동자분이 경찰한테 이제 쫓기다가 이제 실족사하셔서 돌아가시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이 그 야당의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인데 막 엄청나게 이제 유신 정권을 막 몰아붙여요.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을 어떻게 합니까? 김대중입니다. 김영삼은 어떻게 합니까? 국회의원에서 제명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김영삼의 지역구 어디? 부산? 마산에서 뭐가 일어나요? 항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흔히 부산 마산 항쟁, 부마 항쟁이라고 불리죠. 그 부산 마산 항쟁의 상태의 심각성을 느낀 김재규가 그 지역을 보고 와서 좀 민주화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건의하니까 박정희는 못마땅히 하죠. 그러니까 김재규가 박정희를 어떻게 합니까? 쏴버립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12.6 사태죠. 12.6 이후에 권력이 공백이 생기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전두환이라는 작자가 등장을 해서 12.12 사태를 일으킵니다. 자, 그래서 이 12.12 사태를 일으켰던 사람들, 얘네들 뭐라고 불러요? 새로운 군부다. 그래서 신군부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신군부들은 박정희가 키웠던 정치 군인들이에요. 얘네들은 이제 신군부나 하나회라고 하는 사조직을 바탕으로 이제 성장했는데, 이제 하나회나 신군부나 이제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0년도에 이제 서울의 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프라하의 봄을 패러디한 건데, 따라한 건데, 이제 동유럽, 여러분 프라하 아시죠? 프라하라는 도시에서 이제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는데, 그걸 봄따서 이제 박정희가 죽었으니까 민주화가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서울의 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대학생들이 서울역으로 행진을 해가지고 이제 시위를 벌이려고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요. 서울역 해군 사건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 이제 광주에서 큰 일이 벌어지죠. 광주에서 5.18 민주화 항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5.18 민주화 항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의회에 대해서 좀 알아두십시오. 이제 5.18 민주화 항쟁을 이제 군대로 진압한 전두환은요, 자신이 뭐가 됩니까? 유신 체제를 이용해서 대통령이 됩니다. 체육관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정책을 쓰느냐? 이 사람은 이 강경책과 회유책을 동시에 쓰는 거죠. 강경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삼청 교육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교대예요? 선생님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말 안 듣는 사람들,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 붙잡아가지고 삼청교육대에서 군사훈련이라는 명목하에 엄청나게 힘들게 가혹하게 다루는 거야, 사람들을. 감옥보다 더한 곳이죠. 한편으로는 회유책은 뭐야? 유화책이라고 하죠. 유화정책. 3S나 교복 자율화 같은 거. 그러니까 야, 너네 정치에 신경 쓰지 말고 좀 놀아.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죠. 전두환 때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노태우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노태우 전에 이제 이 사건, 이 해가 굉장히 중요하죠. 1987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 영어 1987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이 서울대생이었던 박종철 군이 이제
고문치사를 당합니다. 고문 도중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사건이 알려지게 되니까 이제 전두환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집니다. 전두환 꺼져라라고 했는데 전두환 뭐라 그래요? 나 그대로 이 체제 유지할 건데 4.13 호원 4월 13일 날 지금의 헌법을 그대로 지키겠다, 보호하겠다라는 거야. 지금의 헌법이 뭔데? 유신 체제를 그대로 받아든 유지한 체제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 집권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계속 데모가 일어나죠. 그러다가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6월 항쟁이 이제 더욱 격화되는 거죠. 6월 민주항쟁이. 그래서 전두환은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6.29 민주화 선언을 하죠. 그 결과 뭘 얻어냅니까? 직선제를 얻어냅니다. 직선제를 얻어내지만 대선 때 노태우와 김영삼과 김대중이 표를 갈라먹는 바람에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거야?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정권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노태우 때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노태우 때 있었던 일들 쭉 보면 제한적 지방자치제. 지방자치제 언제 실시됐어요? 장면내각 때 잠깐 실시됐죠? 지방의 단체의 장들, 그러니까 서울시면 시장, 경기도의 도지사 이런 사람들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 거야. 그게 지방자치인데 제한적이라고 그랬죠. 장은 임명하고요. 의회, 지방의 의회는 선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제한적으로 지방자치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기본법을 폐지합니다. 언론기본법은 뭐냐? 전두환 때 언론을 탄압하던 법이에요. 마음대로 기사도 못 낸단 말이야. 전두환 정권 내에서 다 검열을 받아야 됐단 말이야. 근데 이 언론기본법은 폐지가 돼요. 그리고 국방외교라고 해서 공산주의 국가들이랑 수교를 합니다.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나라 어떤 나라들이 있어요? 북한 빼고 소련, 중국 등이 있죠. 그런 나라들이랑 외교관계를 맺는 겁니다. 국방외교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리고 야당의 강압에 못 이겨서 이제 50 청문회를 엽니다. 50이 뭐냐? 우리나라의 개헌에 따라서 공화국의 이름이 바뀝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화국은 1공화국, 그 다음에는 장면내각의 2공화국, 그다음에 박정희 정권의 3공화국, 유신 정권은 그럼 4공화국이 되겠죠. 그래서 전두환 정권을 5공화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5공화국 때 있었던 사건들, 5.18 민주항쟁이나 5.18 민주항쟁이나 아니면 전두환 정권의 비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밝혀내고자 한 게 바로 50 청문회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러다가 이 노태우가 이 3당 합당을 통해서 김영삼을 영입합니다. 그래서 김영삼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김영삼이 또 대통령이 돼요. 김영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방자치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됩니다. 지방자치제. 지방자치제는 완벽해요. 장도 선출하게 되고요. 의회도 선출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서울시장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뽑을 수 있게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전두환, 노태우 이런 인간들이 다 하나회 출신이라고 그랬죠? 이 하나회를 어떻게 하는 거야? 제거해버려. 없애버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역사 바로 세우기. 역사를 바로 세웁니다. 자, 전두환, 노태우를요 군사 반란 혐의로 구속시켜 버리고요. 조선 총독부 같은 거를 없애버립니다. 조선 총독부가 이때까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쓰였거든요. 근데 이제 빵 터트려버린 거야. 없애버려. 그래서 이런 것들 역사 바로 세우기를 실현한다.
자, 김대중 대통령 때는 뭐 어떤 일이 있었냐? 4.3 제주 4.3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글씨 진짜 못 쓴다. 뭐 하여튼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정치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제 요거 다음에 경제적인 사건들과 또 어떤 사건들, 대북, 북한과 관련된 사항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